미국 증시는 우리가 오늘 이제 편안히 인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증시 아주 평온한 상황은 아니에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딱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흥분할 수도 없고,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거기 더 침울할 필요는 없는 뭔가 그런 좀 불안한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MG5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읽고 갈게요. 미국 시장 이슈 하나에 증시 다 급선회하는, 국내 증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이렇게 압축해서 쓰면 못 알아들어요. 네. 좀 길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 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1.1% 상승을 했고요. S&P는 1.7, 나스닥 지수는 2.1% 급등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저희 오늘 되게 중요한 지표 있었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CPI 발표가 있었죠. 자,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정확하게 시장 예상만큼 나왔습니다. 먼저 좀 보자면, 우리가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개의 항목으로 보잖아요. 헤드라인 지수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물가지표 보고, 이걸 전년비로 보고 전월비로 하나 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이것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해서 저희가 4개의 수치를 늘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헤드라인 수치입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는 6%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달에는 6.4 나왔었고요. 시장에서는 6% 예상을 했으니까 정확히 예상만큼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 나오면서 전월보다는 인플레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됐고 여전히 예상과 똑같죠. 자, 그리고 근월은 마찬가지입니다. 근원도 전년 대비 5.5 나오면서 전월보다는 떨어지고 예상에는 부합하고, 다만 하나의 이제 오개 티가 전월비로 0.5%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게 전월 0.4였고 예상치도 0.4였으니까 요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요 정도면 딱 예상만큼 나왔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일단 6% 헤드라인 수치, 이 6%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물가 압력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하죠. 특히나 이렇게 2월 이 CPI가 그나마 좀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연료 가격이 한 7.9% 하락하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식품 가격 10% 가까이 또 상승을 했고, 주거비가 여전히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목표 인플레 2%에 가기에는 아직도 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 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거비도 이미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상만큼 나오면 결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럼 이거를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3월 FOMC 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까인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연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았는데 은행에 대한 우려로 이게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전반적인 이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어떤 경제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까지는 기대할 게 없고 그냥 25bp 정도 인상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50bp를 인상해야 할 만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서 25bp 가능성 높이 보고 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2월 이 CPI 지표는 연준에서 25bp 인상에 대한 요구를 바꾸지 않을 이런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경제를 진정시키고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동결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월가에서 주요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지금 은행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다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는 그 예금자 보험 한도가 아니더라도 너희들 은행 예금 떼일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지원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불안한 건 또 마찬가지죠. 그런 불안감을 무디스에서는 정확히 또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반의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고예요. 얘들이 그냥 안정적이라면 뭐 안정적으로 계속 갈 텐데 이걸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내가 이 등급에 대해서 다소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라는 이 사전 경고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정적인 흐름에 있어서 뭔가 안 되겠어에 대한 확신이 들으면 이제 등급 자체를 낮추는 건데 지금 등급 전망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급격하게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앞서서도 우리 그 어디죠? 갑자기 또 이름이 안 나네. 그 코인 은행과 실버게이트. 네, 그죠? 거기도 뭐 파산 조치가 됐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예금 전액 보증 등 지원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채권을 평가를 해보면 보유한 채권들, 투자한 채권들을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그럼 이게 결국은 실적 악화로 이어져.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어? 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대형 은행이 아닌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금자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하루 전에도 6개 지역은행, 앞서서 이제 불안하다고 한 이 지역은행에 대해서도 이 등급 재검토를 약간 경고를 하면서 하향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전망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등급 전망은 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사전적인 거고, 실제로 등급 하향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냐?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급이 나의 어떤 내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으면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등급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거의 비상사태가 되죠. 그래서 이 등급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던가 인트러스트 파이낸셜에서 한 6개 지역은행에 대해서 이제 등급에 대한 계속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용등급 하향은 없었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뭐 등급 재검토할 거야, 뭐 하향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지만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60% 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얘들도 뭐 이런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벤처캐피털 이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과 뭔가 좀 구조가 비슷해 뭐 이런 우려 때문에 60% 급락했다가 그래도 예금자 보호에 대한 뭐 이런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서 어제는 한 3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약발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